안녕하세요. 심플 엔지니어링의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합성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합성 부재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주제들과 함께 고려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합성 부재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합성 부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합성 부재 아니면 그렇죠. 합성 부재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이 합성 부재란 말은 영어로는 composite members고 그리고 또는 요즘에는 hybrid members라고도 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던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이라는 말에 어떤 두 가지 재료가 자기의 그 역할을 하면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뭐 쉽게 얘기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합성 부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 부재라고 하면은 보통 철골 합성 부재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철골 합성보 아니면 철골 합성 기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때까지 거의 크게 그러니까 넓게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를 봐서 이 합성 부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철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그런 친환경 소재 또 친환경적으로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 아주 큰 이슈고 테마죠. 그래서 이 철골 대신에 목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와 콘크리트를 같이 합성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합성 부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철골, 뭐 또 목재, 콘크리트 아니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든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합성 부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일단 합성 부재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제가 합성 부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 부재가 대부분이 철골 합성 부재니까 제가 일단 철골 합성 일단 보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이 철골 합성 보를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철골 합성 기둥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골 합성보 간단하게 이제부터 그냥 합성보라고 하겠습니다. 합성보라고 하면 철골 합성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성보의 원리는 콘크리트 보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편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보가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와 철근이 같은 자기의 역할을 해주면서 하나의 보로 그런 하나의 보로서 거동을 하는 것이죠. 그걸 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다가 보의 단면을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보가 하중을 받게 되면은 휜 모멘트를 받게 되죠. 휜 모멘트를 받게 되면 보 내에 위에는 압축력이 생기고 밑에는 인장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콘크리트 보 같은 경우는 인장력을 받는 부분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균열이 일어나면서 인장력이 철근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압축력은 윗부분에 콘크리트가 받게 되고 인장력은 밑부분에 철근이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변형률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변형률 선도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라고 하죠? 평면 보전의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이 보가 휠 때 그 휨의 분포가 선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항상 그 보의 해석을 할 때 항상 쓰는 가정이죠. 근데 이게 하도 많이 쓰여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그 중요한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뭐라고 하죠? 전제 조건 중에 하나죠.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특히나 이런 그 평면 보존의 가정 이게 그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뒷빔 같은 경우가 있죠. 거기에서는 그 평면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 설계 방법을 써야 되죠.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금 보는 것은 보이고 이 보는 그 휨이 일어날 때 평면이 보존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형률의 모습은 뭐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인데 빨간색까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변형률의 그 분포입니다. 이 애들이 어떻게 뭐 장난을 쳤나 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변형률인 것이죠. 변형률이고 여기 위에가 이제 까만색이에요. 위에가 압축 그리고 밑에가 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위에는 압축이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그 뭐죠? 그 압축력을 받아내게 되죠. 그렇지만 요 밑에 부분, 요 인장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콘크리트가 그 균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콘크리트는 더 이상 힘을 받아내지 못하고 요 밑에 있는 예 철근이 변형을 하게 되면서 그 변형으로 인한 그 응력에 따른 힘을 받아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요 위에서 힘을 압축력을 받아내고 철근은 요 밑에서 그 인장력을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밑에 부분에 사실 우리가 그 인장력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도 콘크리트가 있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만 받아내게 됩니다. 인장력은 좀 받아내지만 그게 그 분포가 그 값이 일정하지 않고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력은 받아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콘크리트 단면은 인장력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단면이 있음에도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잘 받는 부재이니까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 데만 쓰자라는 거죠. 그리고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인장력을 잘 받아내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자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쓰고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서는 철골이 인장력을 잘 받아내죠. 목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장력을 받아내는 데서는 철골을 쓰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오른쪽에다가 합성보의 단면을 그려보면 그리고 이 밑에 뭐 철골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는 뭐 스터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콘크리트 단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철골보에서도 똑같이 그 변형률이 그 평면 보존의 그 가정 그걸 따라서 그 분포되게 되죠. 그러면은 똑같은 변형률이 분포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요 위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죠. 거기에서는 지금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이 압축력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압축력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인장력이죠.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는 철근만이 이 인장력을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 인장 변형률을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철골보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면적이 얘의 변형률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골보 전체 단면적이 인장력을 받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인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철골보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변형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응력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응력의 분포는 또 그 우리 전에 그 철골보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조밀 단면, 뭐 비조밀 단면, 뭐 세장 단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히 느끼셔야 될 것은 이 원리를 따라서 철골보가 그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변형률이 있는데 이 변형률이 철근 콘크리트 그 슬래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철골보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사실 그 콘크리트 내에 있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인장력을 그 이 모든 철골 부재로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이 합성보 특히나 거기에서도 철골 합성보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을 받아내는 곳에 철근 콘크리트를 쓰고 인장력을 받아내는 곳에 철골 부재를 쓴다. 그래서 각각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을 따로따로 써서 한 가지의 어떤 부재를 만들어 그 부재가 각각 재료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합성보의 그 거동, 합성보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더해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